Hola, buenos días, ¿qué tal?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이번 시간에는 육가죠. 목적 대명사와 또 소유사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 대명사라고 하면 그냥 정말로 목적어에 위치시켜져서 대신 명사처럼 활동을 해주는 그런 아이들이고요. 그 다음에 소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유 대명사, 소유 형용사로 나뉘게 되는데, 아무래도 소유라는 것 자체가 누구 것이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누구에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목적 대명사부터 지금 바로 공부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 목적 대명사 같은 경우에는요, 간접 목적 대명사와 또 직접 목적 대명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간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석 자체가 뭐뭐에게라고 하는 해석이 들어가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직접 목적 대명사는 뭐뭐을를 해석이 들어가는 거다라고 쉽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문법적인 용어보다는 이런 어떤 식으로 해석이 들어가게 되는지 그냥 간목은 뭐뭐에게, 직목은 뭐뭐을이라는 뜻이다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보시면 이제 간접 목적 대명사가 주어에 따라서 6가지로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메텔레, 그 다음은 노스, 오스, 레스 이렇게 변하는 게 간목의 변화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직목의 변화 같은 경우에는 메떼 그리고 노스오스 똑같아요. 그쵸,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3인칭만 달라지는구나 하는 점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인칭에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하셔서 암기를 해주시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 직접 목적 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메떼 다음에는 롤라 이렇게 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노스오스, 로슬라스 이렇게 복수로 s만 붙여주면 끝이겠죠. 그래서 결국에 메떼, 노스오스는 똑같은데 간접 목적격에서는 레스로 변하고 그 다음에 직접 목적격에서는 롤라, 그 다음에 로슬라스 이렇게 변한다라는 사실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게요. 먼저 간접 목적격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텔레, 노스오스, 레스. 네, 그 다음은 직목을 해보도록 할게요. 메떼, 롤라, 노스오스, 로스, 라스. 네,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것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네, 이 목적 대명사가 특히나 이 레나 레스라는 부분은요, 이 스페인 쪽에서 남자를 지칭하면서 직접 목적자로 또 활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암기한 바에 의하면 이제 앞에 나와 있던 부분에서 이제 여기 레나 레스가 남자를 받아준다라는 얘기를 그냥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로가 될 수도 있고 레가 될 수도 있다. 남자일 때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로도 되고 레도 된다. 그 얘기를 그냥 해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보게 되면 4번에 두 목적 대명사가 함께 오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간목, 직목 둘 다 같이 나온다. 그러면 간목이 먼저 위치하게 된다. 즉 간목, 직목의 순서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그녀가 나에게 라는 게 먼저 등장을 하고 있고요. 레갈라, 선물을 해주는데 동사가 되겠네요. 운 아브리고 하게 되면 외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 속에서 그녀가 나에게 선물을 해준다. 그리고 한 외투를 이라고 해석이 들어가는 이 을을이 붙게 되면 외투를 이라고 하는 이 외투 자체가 이거를 우리가 직목으로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을을의 해석으로. 그럼 얘는 남자 사물이기 때문에 로로 받아줄 수가 있겠어요. 3인칭으로 여겼을 때. 그러면 이 로라는 게 동사 앞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먼저 강목이 그 앞에 나오게 된다. 그래서 순서는요, 에야, 멜로, 레갈라 이렇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간목이 먼저구나 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둘 다, 즉 앞에서 봤던 것처럼 간목, 직목 둘 다 나왔는데 둘 다 이렇게 레스로 나오고
롤라로 나오고 로스라스로 나왔다. 즉 간목도 3인칭, 그 다음에 직목도 3인칭. 둘 다 3인칭으로 나왔을 때는 사실 둘 다 L로 시작하기 때문에 좀 헷갈릴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에는 앞에 위치하게 되는, 직목보다 앞에 위치하게 되는 이 간접목적 대명사의 3인칭형, 즉 레나 레스를요 세로 바꿔주게 된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단복수 불문하고 다 세로 바뀐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예시문을 보시면은요, 요 레디이고 내가 그에게 말을 하는데 사실을 말한다. 이 사실을 을을이라는 말이 붙게 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바꿔줄 수가 있는 거죠. 더 짧게.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여성 정관사 라를 썼기 때문에 얘를 라라고 받아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원래 문장은요, 요 레, 라, 니고 요게 맞아요. 그런데 얘네 둘 다 이렇게 엘레로 시작을 하니까 뭐가 간목이고 뭐가 직목이지? 약간 헷갈릴만 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레를요 이렇게 세로 바꿔주게 된다. 둘 다 3인칭의 경우에만 이렇게 앞에 간목이 세로 변화하게 된다라는 점을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게 되면 하나의 예시문을 더 보도록 할게요. 후안이 그녀에게 또는 뭐 그에게 주는데 운립으로 책 한 권을 준대요. 이 책 한 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이렇게 로로 받아줄 수가 있는데, 즉 후안 렐로다 라고 동사 앞에 위치를 시켜줘야 되는 거죠. 위치 자체는. 근데 간접목적격이 앞이고 둘 다 렐로, 엘레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나와 있는 레를 이렇게 세로 바꿔줬음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칙만 추가적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나머지는 그냥 메텔레, 노스오슬레스, 그 다음에 메텔롤라, 그 다음에 노스오슬, 로슬라스,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고요. 그 다음은 중복형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복형이라고 하는 거는요, 특히 3인칭에서 많이 쓰이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3인칭에서는 주어가 그도 있고 그녀도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또? 뭐 당신이라는 존칭도 있을 수 있고, 3인칭을 이렇게 간접목적 대명사 그리고 직접목적 대명사로 사용을 해줬을 때 주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밝혀주기 위해서 이렇게 중복형을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1인칭, 2인칭일 경우에도 좀 더 주어를 강조하는 성향으로 중복형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중복형을 한번 봐주시면 특히 이 전치사 아와 함께 쓰인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데요. 이 전치사 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투나 에세, 뭐뭐에게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스페인어에서는 뭐뭐 을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큰 특징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서, 특이하게 이 요와 뚜 얘네들만요 아요, 아뚜라고 사용을 안 하고요. 이 요랑 뚜가 전치격, 즉 전치사와 함께 사용을 할 때는요, 미띠로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특히 미 위에는 이렇게 악센트 틸드 표시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이미 알고 있는 인칭대명사 그냥 그대로 갖다가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복형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아래의 예시를 한번 같이 보실게요. 그녀는 나를 사랑한다. 근데 이 매라는 게 지금 우리 사실 간목, 직목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1, 2인칭은, 그래서 얘네들은 문맥의 흐름에 맞게 더 어울리는 것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에서는 아마르 동사가 사랑한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누구누구에게 사랑한다 보다는 누구누구를 사랑한다가 좀 더 어울리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해석을 우리가 을을, 즉 직접 목적격으로 해주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에이아가 나를 사랑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에이아 아마 아미, 즉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얘는 안 된다라고 나와 있죠. 이 중복형 하나만 단독으로 나와서 쓸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간접 목적이 하나만 나와서 하는 건 괜찮아요. 간목, 직목, 즉 목적 대명사가 하나만 나와서 하는 건 괜찮은데, 이 중복형이라는 의미는 중복해서만 쓸 수가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얘만 단독으로 매라는 게 없이 나와서 이렇게 쓰는 경우는 없다
틀린 경우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런데 ella me ama 하고서 ami 라고 이미 앞에 목적대명사가 me라고 나와 있는 상황에서 중복해서 또 한 번 ami 라고 하는 것은 괜찮다 라는 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봐주시고요. 중복형 그리고 이제 간목, 중목에 대한 부분은요, 다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 한번 소유자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소유사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소유 형용사와 소유 대명사가 있는데요. 소유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내 명사를 수식해주는 거기 때문에 명사 앞에 위치를 하거나 뒤에 위치하는 즉 전치형과 후치형으로 두 개 나뉘게 됩니다. 일단 전치형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나와 있듯이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mi, tu, su, nuestro, vuestro, su. 잘하셨어요. 한 번 더 해볼까요? mi, tu, su, nuestro, vuestro, su. 네, 잘해주셨고요. 후치형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명사 뒤에 붙는 형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mío, tuyo, suyo. 그 다음은 네, 얘네들은 똑같이 생겼죠. 또 얘와 그쵸, 얘네들이 똑같이 생겼어요. nuestro, vuestro, suyo.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쉽게 암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은 미투스 하고 미투수수 여기까지 한번 같이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미오, 뚜요, 수요까지를 이렇게 니은자로 같이 봐주시면은 여기 미투수수 있는데 오요요요 요것만 붙고 있는 거죠. 네, 오요요요 요 부분 그쵸? 요. 그래서 결국에 전치형만 외우게 되면 어차피 얘네 이렇게는 똑같으니까 그래서 쉽게 또 암기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저 따라해 주시면 mi, tu, su, nuestro, vuestro, su. 그리고 후치형에서는 오요요요가 붙죠. 그러면 mío, tuyo, suyo, nuestro, vuestro, suyo. 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끝입니다. 그래서 이 소유상은 이제 앞에 붙는 거, 명사 앞에 붙어서 예를 들어서 나의 집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mi casa 라고도 할 수도 있고 casa 다음에 mio. 이 casa가 지금 여성이니까 마찬가지로 미야 라고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의 그 가구점 이름도 까사미야, 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아무거나 편한 대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유 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더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 이미 암기한 형용사 후치형. 후치형에다가 앞에 정관사만 붙이면 끝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후치형이 어떻게 됐었죠? mío, tuyo, suyo, nuestro, vuestro, suyo. 요거 앞에 정관사만 붙이면 끝이다. 예시를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tu libro, 너의 책. 즉, 이 tu에 위에 악센트가 이렇게 안 찍혀져 있으면 너의 라고 하는 소유 형용사구나. 근데 찍혀져 있으면 너. you라는 인칭 대명사구나 라는 점을 네, 또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래서 너의 책은 interesante, 흥미로운데 pero 그런데 el mío라고 받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el mío가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앞에 나와 있는 tu libro를 지금 받아주고 있는 거죠. 근데 리브로 두 번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미 앞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원래는 tu libro es interesante, pero mi libro 요렇게 가고 싶었던 건데 앞에 리브로 나와 있으니까 굳이 똑같은 단어 두 번 반복할 필요가 있느냐. 그냥 간단하게 el mío, 내 거라고 줄여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s muy aburrido 하게 되면 너무 지루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리브로라는 게 지금 내 남성 단수 명사이기 때문에 얘도 소유대명사 후치형, 그쵸? 소유대명사 이제 우리 뒤에 붙게 되는 형용사의 후치형이 되는 거죠. 거기에 앞에 정관사만 붙여가지고 대신에 리브로가 남성이었으니까 남성 정관사를 붙이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La cocina de María, 마리아의 cocina, 부엌은 es grande, 크다, pero
La nuestra가 받아주는 건 아무래도 똑같이 la cocina가 되겠죠. 그래서 la cocina가 여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라고 할 때에도 여성형으로 받아주고 있다. 원래는 뭐가 됐을까요? nuestra cocina 이렇게 갔었겠죠. 그런데 한번 cocina가 나왔기 때문에 반복해주기 싫어서 이렇게 짧게 또 줄여보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수스시아스를 어떻게 바꿀 수가 있을까요? 네, 너의 것이라고 했을 때 las tuyas라고 여성으로 또 여성 복수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유형용사, 소유대명사는요. 네, 정말로 우리가 mi tus, nuestro, vuestros, 그 다음에 mío, tuyo, suyo, nuestro, vuestro, suyo 요것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문제없는 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어 암기하듯이 이것만 조금 집중해서 암기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아울러서 우리 먼저 배웠었던 목적 대명사, 그쵸? 얘네들도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지 앞으로 문장 속에 이 이제 목적 대명사나 소유사들이 나왔을 때 이래서 나왔구나 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서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내가 어떤 작문을 하려거나 나중에 뭐 델레 시험을 준비하신다고 하셨을 때에도 이런 부분들을 적절히 섞어가면서 또는 델레 시험에 독해 지문이 등장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부분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시험이나 어떤 학문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회화 속에서, 그쵸? 이거는 대화 속에서도 은근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잘 알아들으려면은 아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간단하게 또 쉽게 암기를 금방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요. 네, 제 생각에는 소유사와 그 다음에 목적대명사를 암기하는데 정말로 한 10분이면 정말로 충분하지 않을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시면 충분히 암기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복습 철저히 해주시고요. 연습 문제도 암기한 상태에서 풀어주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점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차오!